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이어서 윤민아 원장님의 생각도 들어볼까요? 예, 아무래도 이 어머님이 계속 구내염이 재발을 해서 재발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다. 그쵸. 어떻게든 한방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냐. 이게 답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윤동일 원장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구내염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화가 몸 내부에서 머리 쪽으로 계속 치솟아 올라온다. 이런 부분 하나를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면역력 약화와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한 음혈이 부족하다. 우리 몸에서 음혈이 부족하고 또한 소화기, 중초의 기운이 아주 약한 사람들. 그래서 기혈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흔하다. 이렇게 해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변증을 실증과 허증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. 그래서 실증이라고 하면은 몸 내부에서 그런 심장의 화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오는 부분, 또 비위 쪽, 소화기 쪽에서도 열이 아주 극심해서 그것이 구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, 이렇게 실증으로 보고 있고 또 허증은 음혈이 부족하면서도 화가 위로 올라온다. 또한 중기, 또 위장 쪽 이쪽에 기운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변증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처방을 상당히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 도적산이라던가 뭐 화를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방들, 또 음호화황한 사람한테는 자음강화탕이라던가 육미지왕이라던가 이러한 처방들을 많이 응용을 하게 되고요. 또 이제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또 우리 한약을 쓸 때 보면은 복용을 할 때도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약을 먹는다. 그러면은 일단은 따뜻하게 데펴서 먹는다.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구내염이 있는 사람들은 입 안이 이미 헐어있고 아프기 때문에 뜨거운 걸 먹으면 더 아프고 더 자결감이 느껴지고 찌릿찌릿하고 이제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뜨거운 거를 그대로 먹지 않고 일단은 차갑게 식힙니다. 식혀가지고 그 다음에 입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걸 또 잠깐 머금고 있어요. 머금고 있어서 그 약의 효과가 입 안에 고루 퍼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키도록. 네, 이런 식으로 응용을 또 여러 가지로 재밌게 할 수가 있고 또 한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은 왜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처방 중 하나예요. 그래서 그거를 달여가지고 그 탕약을 입안에 이렇게 넣고 있다가 뱉어내는 거. 가글하는 거랑 똑같죠.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. 네, 뭐 단순히 한약을 복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용 방법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조금 더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흔히들 구내염 하면 뭐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재발이 잦은 만큼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불편하잖아요. 맞아요.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죠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우리 윤민아 원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치료 방향 중에 한약 치료, 방금 처방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실제로 한약 처방을 통해서 증상 개선에 도움,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예,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증상 개선과 또 재발 방지에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논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 한방 내과학회지에서 2012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요. 이제 그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들에게 감히 육미지왕탕을 투여를 했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이 허하면서 화가 왕성한 그런 변증 분류에 속하는 그런 환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육미지왕탕에 진모, 황백, 감초 이러한 열을 내리고 그 조화롭게 해주는 그런 약재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쭉 투여를 해봤더니 이 환자들이 한약을 먹기 전보다 그 궤양이나 이렇게 구내염이 생겼을 때 이게 크기가 빨리 아물어들고 치료가 훨씬 더 한 16일 정도 예전에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5일 정도만 앓고 바로 낫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치료 효과가 아주 단기적으로는 빨리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.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한약을 투여가 다 끝난 다음에도 그 뒤로도 뭐 6주 몇 개월 계속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확실히 이분들이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구내염이 생겼던 것이 나중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던가 또 나중에 이렇게 구내염이 재발을 했을 경우에도 예전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다.
예전처럼 크기가 크지 않다. 이런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 완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를 또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럴 정도로 아주 구내염에도 뭐 한의학이 아주 완치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도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변증을 해서 처방을 해서 한약을 투여했을 때 확실히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. 이건 꼭 명심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평상시에 어떤 생활 방법이 이런 구내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예, 평상시에 여러 가지 또 생활관리법을 통해서 이러한 구내염이 재발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견과류, 딱딱한 음식들, 뭐 과자류, 또 너무 짜거나 맵거나 시거나 하는 자극적인 음식들은 일단은 구강 내를 계속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부드럽고 아주 좀 씹기 좋은 음식들,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몸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음허라고 하면은 몸에서 진액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평소에 수분이라던가 비타민 또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들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그 스트레스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몸에서 화를 계속 발생하게 하고 몸에서 음을 부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담배, 술 이런 부분들은 몸 내부에서 계속 열과 화를 발생시키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또 구강 청결에 주의해 주셔야겠죠. 그래서 평소에 스케일링이라든가 뭐 가글링 이런 부분들에 또 주의를 해주시면은 미리 잘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제가 뭐 마지막으로 이런 기체조 이렇게 화가 위로 올라가고 음이 허해지기 쉬운 분들을 위한 기체조를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 가슴에서부터 여기 혀 부분까지 머리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화를 내려주는 방법은 일단 요 가슴에 양 젖꼭지 사이에 있는 요 단중혈 부위를 두드리면서 가슴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. 숨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는 하 하고 내쉬면서 가슴을 두드리시면은 입안에 있는 화기, 탁기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내염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장운동.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이 아랫배 단전을 중심으로 여기 허리 쪽으로 쭉 당겼다가 힘 빼시고 당기고 힘 빼시고 하는 장운동 이런 부분들이 몸에서 음을 계속 저장을 해주고 기운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. 또 화를 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운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. 그래서 발 뒤꿈치 붙이고 앞으로 이렇게 발끝 부딪히기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몸속에 있는 화 또 필요 없는 탁기들이 계속 발바닥 용천혈을 당해서 빠져나가 가지고 전신 건강에 수승화강에 아주 좋다고 보면 됩니다. 예, 언니 안녕하세요. 네. 그 방광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민정 원장님이 뭐 전부 다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뭐 네네.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기체조 이쪽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또 좋은 기체조 방법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방광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장, 콩팥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그쪽 이제 부속물이라고 보고 네네. 또 미리 그거를 예방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네. 특히 50 넘으신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전부 다 이제 신장 기능이라든가 방광, 전립선 이 부분들이 다 약해지게 돼 있으세요. 네. 예,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랫배 단전 이쪽에 기운을 쭉 모아주고 아랫배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운동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네. 그래서 어머님은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씩 장 운동을 제가 한 좀 추천을 드릴게요. 네. 예, 배꼽 아래 한 5cm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거를 허리 쪽으로 쭉 당기시는 거예요. 쭉 당기면서 항문을 마지막에 딱 조여봅니다. 네. 예, 그렇게 했다가 힘을 딱 빼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쭉 해보시면은 이런 방광염 재발되는데 확실히
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.